한 33년 동안 적자도 한 번 없이 탄탄하게 운영이 되던 회사였는데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서 경영권이 매각이 된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창업주분께서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는데요. 피상속인의 영수증을 챙겨주셔야 합니다. 최대 1,5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재산 컨설팅 센터의 강원구 세무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상속 준비 절차와 주의사항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상속이 개시가 됐거나 상속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실 텐데요. 사실 상속은 살면서 한 번 아니면 두 번만 경험하는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을 준비하는 과정이 막연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례를 치르시고 사망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상속세 신고까지 진행이 되는 이 절차들이 상속의 1년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단계들이 신고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굉장히 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 하나로 상속이 개시된 후부터 진행해야 되는 절차들과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을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피상속인이나 아니면 상속인 중 1인이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연장이 돼서 9개월까지 기한이 연장이 됩니다. 그럼 상속이 개시되고 1개월 이내에 어떤 작업들을 진행을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상속이 개시되고 나면 피상속인의 병원비, 그 다음에 장례비, 용에 대한 영수증을 챙겨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영수증을 준비하는 이유는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충분히 이 비용들이 전부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병원비의 경우 미납됐던 비용은 채무액으로 차감이 가능하고 또 장례 비용의 경우에는 납골당이나 봉안시설 비용까지 합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망신고를 진행하시게 되는데 사망신고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 아니면 상속인 거주지 인근의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하셔서 피상속인의 사망신고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사망신고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국가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인들에게 재산의 내역을 제공해주기 위한 서비스 제도입니다. 그래서 신청 후 한 2-3주 정도가 지나고 나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갖고 있던 부동산 아니면 금융자산, 기타 자산들에 대한 내역들을 충분히 열람이 가능합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의 기한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기 때문에 가급적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이 기한 안에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사망을 해서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서류들은 신고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서류들이기 때문에 꼭 잊지 않고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중요하냐면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은 상속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기한을 놓치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3개월이라는 기간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상속 포기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예금이나 그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시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행위는 단순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좌이체를 할 때에도 항상 미리 주의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예금 계좌에서는 장례 비용이나 아니면 피상속인이 현재 미납됐던 카드나 핸드폰 비용 이런 것들은 전부 납부하셔도 괜찮고요. 개인 목적으로 인출하시거나 이체를 하시는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은행이나 아니면 보험사 등에 방문하셔서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일 기준 잔액증명서 그리고 대출 잔액증명서 과거 10년간의 거래 내역을 모두 뽑아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보험사에는 혹시나 보험금을 받을 내역이 있다면 보험금을 청구해서 그 영수증도 받아 주셔야 합니다. 간혹 많이 여쭤보시는 부분들이 말소된 개인 계좌도 받아 주셔야 하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지를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말소된 계좌도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될 수 있겠지만 거래 내역이 있다면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6개월입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랑 납부까지 모두 종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1개월, 3개월이란 기간을 나눠놨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간에 상관없이 6개월 안에는 모든 절차들이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몇 가지 좀 주의해야 되는, 특히나 챙겨야 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입니다. 피상속인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한 그 평가가 이루어져야 상속 신고가 진행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아니면 상장 주식 또는 뭐 예금, 다양한 재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아파트라고 한다면 유사한 물건의 매매가액이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도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또는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예금의 잔액, 또 적금이 있었다면 그때까지의 이자 또 합산해서 신고가 들어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상장 주식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잔액이 아니라 돌아가신 날 기준 전후 2개월, 총 4개월 동안의 평균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재산마다의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족 간의 협의 분할입니다. 법적으로 유언장이 있었다면 1순위로 유언장 기준으로 배분이 되겠지만, 또 그게 없었다면 법정 지분 비율대로 재산이 배분이 될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 기간 안에는 가족 간의 협의 분할을 통해서 다양하게 다른 지분의 방법으로 배분이 가능합니다. 물론 주의해야 될 점은 협의 분할은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방법입니다. 또 추가로 이 부동산이 있었다면 취득세 신고와 납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등기, 그리고 취득세의 납부입니다. 등기는 6개월 안에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나 가산세의 대상이 아닌데, 취득세 부분을 신고랑 납부하지 않았다면 6개월이 넘었다면 이때는 가산세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의 분쟁으로 지분이 확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협의해서 취득세를 먼저 납부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등기를 하시는 방법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속세 신고서가 완성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 납부해야 되는 상속세가 예상이 되실 텐데요. 이 상속세를 우리가 한 번에 납부할지 아니면 향후 10년 동안 나눠서 연부연납으로 낼지에 대한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상속세는 최종적으로 총 3가지로 나눠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액 일시납부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분납이라고 해서 2번으로 나눠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대 10년까지 나눠낼 수 있는 연부연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듯 상속세 납부까지 계획이 된다면 최종적으로 6개월 안에 상속 신고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마무리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빠르게 파악을 하고 누락되는 재산이 없이 신고기한 안에 신고가 진행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가족 간의 분쟁이 있더라도 무조건 신고기한 안에 신고까지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유언장이나 협의 분할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법정 지분 비율대로 설정을 해서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까지 이루어지면 가산세 없이 신고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관련된 재밌는 사례 2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전에 우리나라에 37이라는 손톱깎이 세계 1위 회사가 있었는데요. 한 33년 동안 적자도 한 번 없이 탄탄하게 운영이 되던 회사였는데 2008년 창업주분께서 사망하시면서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서 경영권이 매각이 된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많이 상속세가 과다하게 나왔던 이유가 창업주분께서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상여 형태로 자사주를 직원분들한테 증여를 하셨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증여했던 재산이 다 전부 사전증여 재산으로 해서 상속재산이 합산이 되면서 조금 과도한 상속세가 나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가장 가깝게 한 2023년도에 너무 유명한 게임 회사인 넥슨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넥슨의 사례도 상속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주가 사망이 된 사례인데요. 결국엔 이 비상장 주식이 물납이 되면서 정부가 2대 주주가 되었고 최근에는 약 128억 원 정도의 배당까지 받았다는 기사도 나왔었습니다. 결국 이 물납을 받은 주식을 중국의 회사에 매각한다라는 기사들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렇듯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회사들도 상속세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경영권이
매각되거나 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질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는 항상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미리 준비를 해두신다면 과도한 상속세는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 상속공제, 자산 구조를 미리 계획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이 기간 안에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6개월 안에 피상속인의 사업자 등록 정정이 진행이 돼야 되고요.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업자 등록 정정이 진행이 됐다면 꼭 6개월 안에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원래 신고해야 되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에 맞춰서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어서 자녀분께서 사업을 영위해 나가시면 됩니다. 상속은 단순히 세금에 대한 신고 절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한 안에 지켜야 되는 내용, 절차, 세금, 가족 간의 감정까지 전체 아우르는 하나의 전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한 내에 지켜야 되는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 모두 꼭 챙기셔서 안전하게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에는 전부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영상 외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무법인 엑스퍼트 재산 컨설팅 센터의 강호구 세무사였습니다.